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아,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습니다. 뭐 끝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55만 우리 장병들에게 이제 백신을 접종해서 그 양측 장병들이 협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마 미국 정부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빨리 우리 장병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루속히 백신을 맞아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서로가 뭐 과거로 100%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빨리 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지금도 코로나가 600명에서 500명 선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달 되면서 날씨가 또한 이렇게 또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건강 조심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직업군인의 가치관 및 우리가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장 올바른 직업군인상 확립에서 직업군인의 가치관 및 인생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자, 사람의 어떤 욕구와 희망을 주는, 그 다음에 희망을 만족해 주시는 관점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이 기준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일반적인 관점이나 생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해서 세계와 그 속의 만물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어떤 근본적 태도와 어떤 보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생관, 그 다음에 자연관, 예술관, 교육관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어떤 가치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관이란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 등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어떤 갖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관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연 일반에 대한 어떤 평가와 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어떤 존재 의미와 그 다음에 효용성 등에 관한 견해와 그 다음에 입장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교육관에 대해서는 이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인식과 어떤 교육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에 있어서 여기는 밀접하고 중요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국가관, 그 다음에 직업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생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직업군인의 어떤 3대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의 가치관 두 번째는, 자, 직업군인은 어떤 군의 기관이며 그 다음에 군 발전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왜 군인이란 직업을 선택하였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직업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직업군인이 올바른 가치관과 그 다음에 윤리의식을 여기는 함양하기 위한 근원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업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높은 이 긍지와 자부심이 물질 만능주의 어떤 공격 앞에서 흔들리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묵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변증이고, 군의 어떤 건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어떤 신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 일각의 어떤 도덕적 해이와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기주의, 이러한 성향들이 군 내부에 여기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직업 군인들이 그러한 어떤 가치관에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군과 그 다음에 사회 간에 이런 어떤 발전 격차, 이런 것들이 이 심화됨에 따라서 직업군인 스스로 군을 어떻게 됩니까? 낙후된 조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나 복지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이 어떤 임무와 역할에 이 보람을 찾지 못하고 보수를 여기에서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결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의 어떤 3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관, 그 다음에 직업관, 이런 사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는 혁신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국가관이라는 것은 국토방위를 수호하고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군인의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관,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군인으로서의 직업관은 어떤 자신만의 뚜렷한 이 직업관에 대한 소유,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생관은 직업군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에 대한 체계화된 자신의 어떤 견해와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가관이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 국가관이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의, 가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견해나 주장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국가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일정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충무공의 난중일기, 이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우리가 보면, 난중일기 속에는 국가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충무공은 자나깨나 나라였고, 또한 자기의 개인의 삶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젊은 우리 군인들을 또 후배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아마 다 군대 탈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직업군인으로서 이런 어떤 자나깨나 국가에 대한 이런 어떤 생각,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개인주의나, 즉 나부터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신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무공은 이 옥에서도 풀려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의 종군하라는 왕명을 받았을 때에도 누구를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운 사람은 여기에서는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목표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데, 충무공은 오직 정의의 나라라는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국 직전, 바로 어떤 면에 순국 직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도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가판 위로 올라가서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빌었으며,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직 나라만을 위한 이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직업군인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대상이지 여기자 대상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직업군인이 갖춰야 할 어떤 핵심 가치는 여기에서는 애국, 애족, 그 다음에 충성, 봉사 이런 어떤 국가의 공복으로서 직업군인들이 늘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애국애족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군인을 단순한 어떤 싸움의 전문가, 즉 용병과 같이 구별하는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직업군인은 헌신 봉사를 통해서 국가를 사랑하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업군인들이 이 군복무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등 용병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이런 희생과 어떤 면에서는 이런 헌신, 그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이런 애국, 애족의 이런 어떤 정신이 여기는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직업군인은 인간 선서와 동시에 어떤 이런 봉사, 이런 어떤 봉사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고 바로 군문을 나서는 그날까지 봉사를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국가관인데 우리 국어사전에서 이런 국가관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 개인과 여기에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정치 제도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나라로서의 국가에 대한 견해의 체계 또는 나라의 어떤 의의, 성립, 형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관이란 뭐냐면 자, 한 개인이 국가를 어떻게 보고 인식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이고 우리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플라톤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정의가 실현되는 어떤 사회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발전 과정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 국가관을 보고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관이 여기에서는 혼재하는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가관을 어떤 면에서는 이 국가관을 여기에서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특히 직업군인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군인의 어떤 국가관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가관이 올바른 직업군인의 어떤 그 국가관인가 진지하게 여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관 정립은 여기에서는 자, 국가라는 존재 자체, 이 어떤 면에서는 존재에 대한 개인의 인식,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위치와 국가 간의 어떤 이 관계 설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바로 국가 간 정립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업군인으로서 올바른 어떤 국가 간을 정립한다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관점을 군인 직업이 갖는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인식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와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기서는 이제 직업관인데 자, 직업관이란 무엇입니까? 개인의 어떤 소속 혹은 종사하는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 하는 이러한 어떤 직업을 보는 어떤 기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개인이나 사회가 이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떤
직업이시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좀 모든 이 그 잔교의 교육 훈련 과정에서 졸업식은 반드시 이 사해 부근의 어떤 불모의 강야 끝에 우뚝 솟아 있는 이 마사다 요새, 이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여기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로마군의 끝까지 저항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결사항전을 하던 곳으로서 승리했다고 했다고 생각하는 적에게 패배를 안겨준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 4년 전에 여기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 케이블카로 밑에서부터 또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쭉 올라와 봅니다. 이 올라와 보니까 물도 뭐 여기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적도 뭐 여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뭐 나가고 갈 수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오면 결세항전을 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이런 것들 뿐만이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까지 저항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도 마사다를 잊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지막에 어떤 졸업식을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참 여기에서 또 보면 우리가 한번 그 군인들도 한번 여건과 어떤 보장이 된다 그러면 어떤 그 요즘에 보면 뭐 군에서도 그 뭐 예비군 훈련 날, 무슨 뭐 어떤 국군의 날, 이런 것들을 군인의 우수 또 군인을 선발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능하다 그러면 좀 이스라엘의 어떤 여기 마사다 요새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로마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해서 정말 결사항전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런 어떤 결사항전의 의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순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의 어떤 졸업식에 마세다를 잊지 말라고 어떤 쓰인 철골 아치에 어떤 불을 붙여서 놓고 그 불길 앞에서 구호를 치며 굳게 맹세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직업군인은 스스로 선택한 직업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기서 맡아야 어떤 직에 중점을 둔 직업관을 견제하고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공공을 위해 힘쓰는 멸사봉공, 이 멸사봉공의 어떤 직업관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뭐 군인만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그 발레리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책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보다 더 잘한 이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그 다음에 언제나 나와 비교만 하는 그런 어떤 성공자의 마인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발레리나 강수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1분이라도 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100번을 공연했던 것도 연습을 대충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만족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섰다고 합니다. 이 직업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수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연습을 게을리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누가 하냐면 옆에 동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누가 하냐고 하면 관객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그 다음에 넘치도록 자기 자신만이 만족할 때까지 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발레리나 강수진도 그런 면에서 이 강수진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사진에서도 보고, 아마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 강수진의 어떤 그 발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못생긴 발이 더 유명하다고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관절과 뼈마디가 모두 어떤 튀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발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치열하게 발레리에만 집중했음을 어떤 면에서는 누가 대변했냐면 발이 대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와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솔직히 저도 이런 어떤 그 인간 개발, 인간 승리 이런 것들을 가끔씩 책을 봅니다. 왜? 내 자신을
어떤 면에서 보면 더욱더 나태하거나 또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됐다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책들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전진해야 되겠다. 여기서 한번 어떤 면에서는 안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군인 생활하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힘든 또 요즘 들어오는 우리 젊은 어떤 병사들 보면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읽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태해진 마음, 안주하는 마음, 그다음에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직업관 또 여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선택 중에서 특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어떤 직업의 선택은 인생의 어떤 커다란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키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란 어떤 이직과 업의 어떤 복합적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직은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여기서 맡아야 할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업은 개인의 어떤 그런 벌이의 어떤 수단, 개인의 어떤 생계 수단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시기가 길어지면 그래서 군인 직업에서 봉사나 희생이란 말의 뜻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와 쟁취라는 이 뜻이 부각되어서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직과 업의 관계가 업의 중심으로 균형이 무너져가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윤리 속에서 직업에서 이 직의 어떤 개념 이것이 점차 쇠퇴해가면서 직업군인이 가치관의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데 자, 군인이라는 직업은 단순한 삶의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됩니까? 윤택하게 하는 과정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승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이 생존 수단이나 물리적 행복의 수단, 그 다음에 성공의 수단으로만 추구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느낍니까? 여기는 보람이나 긍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업에 종사한다면 그 직업은 고통스럽고 지겨운 어떤 고역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을 어떤 면에서는 우상한 삶의 어떤 부정한 게임까지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어떤 면에서는 우상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성공을 부정한 게임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인이 여기에서는 지향해야 할 어떤 목표는 무엇이냐? 직업군인이 여기에서는 직업군인이 여기에서는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 여기에서는 직업군인이 지향할 직업관은 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발전을 추구하고 여기에서는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보면 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어떤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직업군인은 자,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직업군인은 여기에서는 그 직의 개념을 업의 개념보다 상위에 두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직업군인에서의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그렇다면 자, 이 직업군인에서 업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사봉공의 자세로서 여기는 적의 개념을 수행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보람과 여기서는 긍지를 찾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는 식으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그 어떤 직과 업의 균형 개념을 이 균형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나이가 그래서 이 군인의 어떤 사명이자 국가의 소명이기도 하는 어떤 목숨 바쳐서 국가를 반드시 여기서는 지키라라는 어떤 이런 임무와 여기에서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어떤 면에서는 소명으로서의 지각권으로 여기에서는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려운 문제죠.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사실 명예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져버리고 우리가 뭐 국가에 의해서만 꼭 충성하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정한 어떤 보상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직에 따른 그런 어떤 보수와 이런 것들도 주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저는 가감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어떤 직업관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하는 군대 생활이 엄청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업을 소중히 하고 이 직업에 대한 분명한 직업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헌팅턴 교수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이 헌팅턴 교수는 자, 군의 간부는 전문 직업인의 이상에 제일 가까이 접근했을 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그 이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약하고 결함이 많은 간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군의 간부는 어떤 면에서는 이 군에 있을 때 어떤 면에서 붙어 있을 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 강인한 군인이 된다는 거죠.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결합이 어떤 면에서는 군인의 어떤 그런 직업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업군인의 어떤 직업적 특수성과 전문성을 여기에서는 무시하고 경제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안정성 이런 것 같은 직업관을 강조할 때 군대에 부여된 어떤 폭력의 관리라는 이 고유의 기능 그 다음에 이 수행을 어렵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을 하나의 어떤 이입직단을 할 때 여기에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 이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는 일반 직업인과 동일시하는 이런 것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은 국가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군인의 길이 어떻게 돼요? 천직이라는 이 소명의식이 반드시 여기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소명의식은 특별히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죠. 그 다음에 교사들 같은 경우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교직자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종교자, 이런 그 종교, 이런 어떤 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사회 사업을 하고 있는 분, 어린이들을 갖고 있는 이제 교사지만 이제 이런 분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분명한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소명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직업으로만 업으로만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힘들어서 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는 직업관, 이 소명의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군인은 이 천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되는 어떤 책임을 그래서 창의적으로 완성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품성을 갖추어서 청렴한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창의적인 업무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도덕적 성품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보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는 어려움을 좀 다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는 그 직을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책임환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임환수는 자 국가의 어떤 생명과 어떤 국가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여기에 대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돼요? 통해서 국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렴한 생활을 통해서 공과 사가 분명해서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사치나 낭비, 낭비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치나 낭비를 이런 향락을 자제하는 검소와 결백을 여기에서는 의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 첨단 죄송합니다. 자 현대전에 자 거기에는 첨단 기술군의 어떤 역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직업군인에게 고도의 어떤 창의성과 그 다음에 여기저기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변해가는 어떤 첨단 기술에 인해서 현대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변화에 어떤 적응하기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야간에서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떤 진로의 길, 그 다음에 어떤 직업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또 해야 할 역할들이 또 이제 넓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우리가 스스로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사생관입니다. 사생관. 사생관이란 뭐라 그랬죠? 자, 죽음과 삶에 대한 어떤 체계화된 견해나 입장. 그래서 죽음과 삶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을 여기는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군인의 어떤 사생관은 유사시 전쟁이라는 어떤 죽음의 위험성이 이런 내재된 특수한 환경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군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사생관은 본인의 어떤 사고나 행동, 그 다음에 리더십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올바른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사생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이런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당나라와 더불어서 이제 백제를 치고자 이제 항산벌에서 신라 대군 5만 대군과 백제 5천 결사대가 이제 대치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의 어떤 이런 계백 장군이 이끄는 결사대가 이제는 이제 용맹하게 이를 데 없어서 신라군은 4차례였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병사들의 사기가 이제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세표를 고져내고 위기를 맞게 된 어떤 신라군, 이제 위기를 맞고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라의 어떤 전세가 불리해지자 어떻게 되냐면, 자, 16세 화랑이 이제는 관창이 아버지의 어떤 품일 장군 명의에 의해서 이제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백제군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백 장군은 그를 보니까 이 어리고 용맹함이 어떤 탐복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야 정말 더 성장해서 하라 이제 돌려보냈더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용맹성 어떤 뭐 그런 것들에 어떤 탐복해서 하여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관창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적진으로 돌진해서 싸우다가 이제 또 다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적진에 싸우다 잡히게 되니까 계백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제 목을 베어서 말 안장에 매달아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용감한 죽음에 자극된 신라군이 이제 투지에 불타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제히 어떤 공격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백제군을 대패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이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혹한 어린 화랑의 어떤 죽음 앞에서 신라군의 투지가 불타고 결국 승리를 이끈 이런 대승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일사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에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임무 완수를 위해서 이 죽음을 무릅쓰는 이러한 삶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가 어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임무에 어떤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세와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생관 또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탄이 비오도 쏟아지고 포탄이 장렬하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군인이 진정한 어떤 면에서는 직업군인, 이러한 직업군인이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직업군으로 하여금 목숨까지 바치게 만드는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명. 그것은 어떤 사명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각이고, 그 다음에 이 직업군인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어떤 면에서는 여기 어떻게 됩니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떤 인물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큰 사명,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큰 사명을 여기에서는 느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결국 삶의 어떤 면에서는 목표,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위대한 인물들의 어떤 공통점은 인생의 큰 사명, 즉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큰 일단 삶의 목표가 어떤 면에서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목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생가는 일반적으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업군인은 나 자신보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한 삶. 그죠? 이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큰 세계를 살겠다는 이러한 뜻을 품고 자원해서 입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고귀한 뜻을 세우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서 자기 어떤 생애, 어떤 그런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는 이러한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우리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직업군인의 어떤 삶의 목표, 이 직업군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군인의 사명이 여기에서는 뭡니까? 군인의 사명이 곧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과 이 군인 복무 규율에 의하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어떤 생명과 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직업군인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뭡니까? 곧 군인은 입대와 동시에 훈련을 통해서 군인의 사명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그 용기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여기서는 요구되는 것도 또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에서는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도 서서히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업군인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직업군인으로서요, 이런 어떤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도 있겠지만, 이 직업군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생관이 정립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생관이 정립되면 정립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직업군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철학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그 사생관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생관이 어떤 면에서는 정립된 직업군인, 이 직업군인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 전쟁을 수행하는 기본 임무를 우리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여기는 죽음을 기꺼이 바쳐서 받아들인다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야 할 때 의롭고 그 다음에 멍해로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를 여기는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전쟁터에서 임무를 완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부하의 어떤 목숨까지도 여기에서는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러한 어떤 교훈처럼 자, 동서고금의 전쟁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데 자, 죽기를 각오하고 적에 맞서기를 결심한 이런 직업군인은 그 힘찬 기백으로 적을 압도하는 용기와 그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이 여유를 가지고 능히 임무를 완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부하들의 여기에서는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관 확립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의 어떤 전장 리더십을 여기에서는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부하를 지휘하는 어떤 직업군인으로서 여기에서는 책임과 긍지, 이러한 책임과 긍지보다 자신의 어떤 목숨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 누구나 비겁해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져 전쟁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를 보면 위기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지휘관의 은연한 자세가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터에서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 되고 전후간의 신뢰는 어떻게 됩니까? 전투에서 불리한 상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승리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 방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나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겠죠. 안 됩니다. 오랫동안 이런 어떤 교육 훈련과 그다음에 어떤 군인으로서의 직업관, 어떤 사생관, 그다음에 어떤 이러한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멸공, 이런 어떤 특출한 이런 군인 정신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이 어떤 정해지지 않으면 그걸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국가 방위를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준비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인데 오직 군인, 이 직업군인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군인이 이 가치관과 신념을 바로 세우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임무의 정당성과 그 다음에 사명감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복무할 때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의 어떤 이제 인생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관에 대해서 국어 대사전에서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의의, 그 다음에 가치, 그리고 그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고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관이란 뭐냐? 그러니까 자, 인생관이란 여기에서는 인간 자신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여기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인생관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어떤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반면 여기서는 서양에서는 그러면은 이 서양의 어떤 인생관은 동양에 비해서 죽음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 차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삶의 우선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유럽의 어떤 실존주의,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실용주의 이런 영향을 여기에서는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인생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죽음까지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인생관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 있는 삶의 전제로 한 죽음에 대한 확고한 태도에서 찾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으로서 부대 차원의 어떤 가치와 개인 차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여기에서는 여기는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기는 군대와 여기는 참군인 자세히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자, 10월 23일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연평도에 170여 발의 어떤 해안포, 곡사포 이런 것들이 이제 무차별로 어떤 면에서 폭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6.25 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직접적으로 사격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해병대 용사들의 어떤 임전무태의 어떤 그런 정신을 우리 군이 지향할 이런 어떤 군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소정호 병사는 휴가를 포기하고 군대에 복귀했는데 적 폭탄을 맞아서 전설하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겠습니까? 자, 임준영 선병은 먼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서 이 포를 쏘니까 어떤 면에서는 K9포를 어떻게 됐든 간에 움직여서 포를 사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방탄모의표에 불길이 쓰고 여기 신경 쓰지 않고 대응 사격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죠? 집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어떤 위험에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이런 강인한 책임감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군인으로서 헌신적 책임감이 이기는 군대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기는 군대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군대는 강인한 이 정신력으로 무장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정신력만 갖고 싸울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인한 이 정신력으로 무장하지 않는 군대는 죽고자 싸우는 군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어떤 정신전력을 군인 정신으로 정식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 정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조직 차원의 어떤 가치와 개인 차원의 가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대 차원에서는 엄정한 군기와 드높은 사기, 굳센 단결, 철저한 교육 훈련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차원의 어떤 군인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뭘 중시합니까? 명예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투철한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정한 용기, 그 다음에 어떤 필승의 신전, 인전무태의 어떤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이러한 어떤 숭고한 애국 애민의 정신을 굳게 지니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그 교육 훈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 개개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개인 차원의 군인 정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기는 군대의 조건 또 두 번째에서 여기는 이제 조직 차원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차원의 어떤 정신전력은 부대가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 목표를 향해서 응집력과 이런 어떤 집단적 사명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는 군기나 사기, 단결, 교육훈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원 간의 어떤 단결과 사기가 정신적 차원의 가치라면 엄정한 군기와 군대 훈련은 규율적 차원의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 어떤 군기서부터 교육훈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기는 군인 복무규율 제2조 1항에 여기에서는 군인 복무기본법에 군기는 군대의 규율이며 생명과 같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고요. 사기는 여기에서는 사기는 개인적 차원보다 집단적 차원에서 여기에는 결전 의지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사기가 충전한 부대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사기가 충전한 부대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이런 어떤 부대의 어떤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단결은 뭡니까? 공동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모든 역량을 통합하고 집중하는 데 있고,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이 부대의 어떤 전통과 명예를 위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어떤 필수 여기에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개인과 부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참 군인의 어떤 기본 자세, 참 군인의 자세, 이제 개인적 어떤 가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세 번째, 자, 군기 여기에서는 자, 군기, 사기, 단결, 교육 훈련이 자, 부대 차원의 가치라면 명예라든지 여기에서는 존중이라든지 여기에는 투철한 충성심, 그다음에 진정한 용기, 그다음에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 헌신적 책임 완수, 애국애면 정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차원의 어떤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차원의 우리가 군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는 자, 구차하게 여기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구차하게 안위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명예로운 이 태도의 가장 극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적에게 항복하여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용감하게 싸우다 죽겠다는 이러한 결의의 어떤 반열이 어떤 명예의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고귀한 가치, 즉 어떤 면에서는 승리라든지 공공의 선, 정의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이러한 정신 자세를 우리가 명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자, 투철한 충성심. 이러한 투철한 충성심은 자, 자신과 상관, 그다음에 국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겠다는 이러한 어떤 결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궁극적인 어떤 충성의 대상은 자, 국가와 국민이고 그다음에 자, 이런 상관의 명령이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목표에 부합할 때 절대적으로 여기에서는 충성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진짜 용기를 보겠습니다. 용기는 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행하는 담대한 우리가 어떤 기계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인의 진정한 용기는 뭡니까? 항상 명령과 규율 아래서 여기는 발휘가 되어야 되고, 자,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어떤 책임이라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그 참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필승의 신념입니다. 이런 필승의 신념은 자, 기필코 싸워서 이겼다는 굳은 결의와 우리가 어떤 신념을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실전과 같은 훈련과 그다음에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로 전쟁에 대한 이런 만반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할 때 그다음에 전승의 믿음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임전무태의 기상입니다. 자, 전쟁에서 죽기를 각오하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물러서지 않는 이런 기상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전무태의 기상.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과 이 불굴의 투지로서 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 이것이 임전무태의 기상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과 마주해서 결코 어떻게 됩니까?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이것은 바로 목숨까지도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헌신적 책임 안수입니다. 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임무를 여기에서는 완수하겠다는 이런 어떤 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군인이 견지해야 할 어떤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뭡니까? 자, 여기서는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군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어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바쳐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리가 군인의 임무와 역할을 책임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자, 교량팍포 임무를 맡은 대원들의 어떤 예를 들면은 자, 유능한 군인은 완벽한 임무를 수행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에게 발각되었을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교량 파괴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 참 군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애국애문의 정신입니다. 자, 모든 가치의 어떤 뿌리가 되는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과 이런 헌신, 이것이 애국애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어떤 기본 정신은 여기는 충성,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 헌신적, 그 다음에 책임 완수 이런 것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애국심이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인은 우리 군은 어떠한 대가나 어떤 보상이 없어도 애국애문의 어떤 정신으로 인해서 뭘 해야 된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군인의 사명과 군인 정신과 군인의 사명입니다. 개인의 가치. 그래서 이제 8번째인데, 자,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조직 차원의 어떤 이런 조직 차원의 군기와 사기, 그다음에 단결과 교육 훈련, 그다음에 어떤 교육 훈련으로서 무장해야 하지만 장병 개개인의 어떤 차원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군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어떤 군인 정신은 여기에서는 군인 정신은 바로 이러한 임무 완수를 위해서 장병들이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애국 애민의 정신, 이 모든 가치의 어떤 바탕을 주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기는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군대는 강력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군인은 군인 정신과 탁월한 이 전투력으로 무장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전투 능력에 자신감이 붙을수록 부대의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도 보양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책임감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 정신의 고양이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투력의 강화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정신전력의 확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바로 이기는 군대의 특징이고, 참 군인은 바로 이러한 군인 정신과 탁월한 전투력을 무장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군인의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을 듣느냐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좀 이제 우리가 50분 대 10분 더 지났는데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그 수업은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6월 14일까지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기말고사에 대한 자료를 안내를 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작성을 해서 모든 것들은 6월 14일 날에 수업 듣는 것도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고사 제출하는 것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늦은 시간까지 또한 부대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바쁜 와중에 수업을 듣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업 듣느냐고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